여러분 안녕하세요. 네이버 카페 롤렉스 동호회 그리고 청담워치 운영하고 있는 미대오빠입니다. 오늘은 제가 원래는 잘 소개해드리지 않았던 부류의 시계를 몇 점 가져와 봤습니다. 금통 시계를 하나 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시계값, 금값이 요동칠 때는 다 같이 폭등해버려서 사실만한 가격대의 시계들이 사라져버리죠. 그래서 일단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인기류의 제품들이 아니더라도 꼭 투자 가치만 놓고 시계 착용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계 자체가 예쁘고 떨어질 만큼 떨어진 가격대에 추천드리고 싶었던 시계들을 선별해서 몇 개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브랜드는 바로 피아제고요. 시계 이름은 폴로입니다. 피아제라는 브랜드는 생소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보석 파는 브랜드로만 알고 계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피아제는 1874년에 설립된 시계 브랜드로서 헤리티지가 살아있는 브랜드고 무브먼트 전문 제조사로 시작했기 때문에 인하우스 무브먼트 품질이 우수한 시계 브랜드입니다. 지금은 리치몬드 산하로 들어가 있고요. 여성용 워치 중에는 갈라, 남성용 워치 중에는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폴로 이렇게 대표 모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피아제는 시계와 주얼리 모두에서 최고급이라는 품격을 자랑하는 스위스 명품 브랜드입니다. 울트라신 워치와 하이 주얼리 워치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과 디자인 감각으로 인기를 이어나가고 있죠. 인하우스 무브먼트를 제작하는 회사치고는 대표작이 얼마 없는 관계로 하이엔드 주얼리 워치 갈라 혹은 폴로 이렇게만 유명하다는 점이 약간은 아쉽지만 이 브랜드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헤리티지가 살아있는 브랜드입니다. 폴로는 1979년에 런칭했고요. 2016년에 현대적 재해석을 통해 폴로 S로 새롭게 태어난 시계입니다. 오데마픽의 로열오크와 파텍 필립, 노틸러스 등과 같이 럭셔리 스포츠워치가 주목받던 시기를 피아제 폴로는 함께 했습니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폴로 경기처럼 우아하면서도 격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위한 시계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시대를 앞서간 컨셉을 내세우면서 승승장구했죠. 여러분 알고 계시는 브랜드 폴로나 오늘 소개해드리는 피아제 워치의 이름 폴로는 우리에게는 좀 생소한 스포츠지만 역사적으로 말판 위의 골프라고 불리는 스포츠인 만큼 사교와 위신을 위한 왕족과 귀족의 스포츠로 인식됩니다. 여러분은 이 피아제 폴로를 보면 어떤 시계가 떠오르시나요? 저는 폴로 디자인이 흡사 파텍 필립 아쿠아넛 같아 보인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사실 이 시계 아쿠아넛 맛으로 착용해 주셔도 되는 42mm 금통워치입니다. 그러면 또 어떤 분들은 에이 그러면 파텍 필립 차고 싶어서 착용하는 저렴이 느낌 아닌가요? 하실 수 있겠지만 피아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헤리티지 살아있는 브랜드의 역사 깊은 아이코닉 워치 거기다가 금통 워치입니다. 외관적 특징 좀 볼게요. 전체적으로 가로 스트라이프 디테일을 가지고 있는 이 시계는 브레이슬릿도 반광 수직 블러시드 마감을 줬고요. 다이얼도 가로 스트라이프 패턴입니다. 거기에 울트라신 무브를 사용해서 날렵하고 얇은 케이스를 자랑하고요. 백 케이스는 시원하게 뚫어줬습니다. 로터의 매뉴팩처라고 자랑스럽게 순화뒀고 여기서 말하는 매뉴팩처라함은 자체 제작한 인하우스 무브먼트라는 자부심을 드러내는 요소입니다. 기계 가공과 장인 수작업을 병행하는 현대식 인하우스 매뉴팩처고요. 피니싱과 조립은 모두 수작업으로 이루어집니다. 데일리용 스포츠워치로 만들어진 이 시계는 1110 피아제 자사 무브를 사용하고요. 42mm 케이스에 두께 9.4mm, 무브먼트 두께 4mm, 수평 기요쉐 패턴 다이얼의 6시 방향 날짜창이 특징입니다. 밸런스 스톤 메커니즘이 적용되어 있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말로는 핵 기능입니다. 크라운을 당기면 밸런스 휠 움직임을 물리적으로 멈추게 해서 시계의 모든 움직임을 완전히 정지시키는 장치인 거죠. 파워 리저브는 50시간에 22년부터는 폴딩 기버클이 함께 제공되고 이전 구모델은 핀버클 방식이었습니다. 이 시계 리테일가는 무려 5천만원에 육박하는 시계인데 중고 가격은 절반가에 형성돼 있으니 나름대로 매력이 넘치는 실착용 가능한 투자재가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그렇다고 이 시계가 시계 시장이 과열된다고 해서 엄청나게 폭등하거나 하지는 않을 겁니다. 정말 말 그대로 실착용 금통워치, 디자인 예쁘고 어떤 코디에나 어울릴 수 있는 디자인이 돋보이는 워치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리테일에서 50%나 감가된 금통은 메리트가 있잖아요. 자, 그럼 제가 오늘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시계는 로저드비라는 브랜드의
엑스칼리버 모노 밸런시어입니다. 이 브랜드는 일단 하이엔드 브랜드고요. 브랜드 내에서는 하이엔드 워치메이커를 넘어선 하이퍼 워치메이킹이라는 컨셉으로 예술과 기술의 경계를 넘나드는 시계를 제작한다고 알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술력에 있어서만큼은 엄청난 자신감을 내비치는 브랜드고요. 실제로 그만한 실력이 뒷받침됩니다. 이 브랜드 역시 리치몬트 그룹 소속이고요. 2008년도에 리치몬트가 인수한 브랜드입니다. 리치몬트 그룹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피아제, 랑에, 바쉐론, 예거, IWC, 파네라이, 까르띠에, 로저드비 같은 브랜드를 운영함으로써 하이엔드 시장을 집중 공략하고 프리미엄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1995년에 론칭한 브랜드라 30년 정도의 역사면 시계 쪽에서는 신생 브랜드에 가까운 브랜드다 보니까 역사와 전통이랄 건 없지만 과감한 디자인과 최상급 기계식 무브먼트로 그 입지를 탄탄하게 다졌고요. 모든 무브먼트는 제네바 홀마크를 인증하면서 스위스 최고 수준의 품질과 장인 정신을 자랑해요. 로저드비는 스포츠 스타 호날두, 코너 맥그리거, 릴 베이비, 트래비스 스캇 같은 시계 애호가들이 많이 착용하는 시계로 유명하고요. 로저드비는 수많은 부품을 자사에서 직접 생산하고 현저히 적은 수량만 출고시킴으로써 희소성과 가치를 유지시키고 있습니다. 이 브랜드의 시계들은 아서왕의 검 엑스칼리버에서 영감을 얻은 디자인으로 대담한 베젤과 스켈레톤 디자인의 직선적이면서도 파워풀한 러그 디자인까지 그야말로 세상에 없던 디자인을 내놓고 있고요. 이 브랜드의 시계는 시야각과 투명도 그리고 내부 마감 수준을 보고 있자면 사실상 흠잡을 부분이 없습니다. 모든 부분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기 때문인데요. 이런 브랜드임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 그 역사가 짧은 한계로 아직 시장에서 가치 인정이 조금은 덜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시계 현재로서는 백화점 리테일 1억 초중반대 정도인데 시중에서는 반값 정도의 구매가 가능한 브랜드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브랜드 인지도가 현재 저평가 중에 저평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론칭한 리차드 밀에 비해 밀릴 게 없는데 홍보의 문제인지 디자인의 문제인지 인지도가 밀리고 있으니까요. 로저드비는 파텍 필립, 브레게 같은 약간 보수적인 브랜드들과는 다르게 젊은 슈퍼리치를 타겟팅합니다. 그러다 보니 람보르기니 같은 슈퍼카 제조 브랜드와 콜라보하고 VIP 행사를 잘 운영하는데 로저드비를 착용하고 실제 슈퍼카 트랙을 주행하는 것 같은 독특한 행사들을 많이 진행하는 편이고요. 무겁고 조용한 전통 하이엔드 브랜드와 다르게 흥미롭고 에너지 넘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편이라서 실제로 국내 매장만 가보셔도 어두운 바 같은 분위기의 인테리어에 위스키들이 디피되어 있고요. 술 한잔 드릴까요? 하고 손님한테 술을 권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독특하죠. 이런 컨셉입니다. 로저드비는 파격적인 비주얼의 슈퍼카 감성 그리고 뒷받침되는 최고급 품질을 결합해서 기존 브랜드들과 확연하게 차별화된 포지션을 확립하고 있어요. 리세일 프라이스를 떠나서 이 디자인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리고 시계 자체를 좋아하시는 분들께서는 과감히 한번 착용해 보실 만한 하이퍼워치를 지향하는 스켈레톤 금통워치인 거죠. 이 시계는 일반적으로 좀 사이즈가 크게 나옵니다. 브랜드 컨셉상 비교적 큰 케이스와 보편적인 시계들 두께보다 아주 약간 두꺼운 듯한 두께로 손목이 얇은 분에게는 부담감이 조금 있을 수 있고요. 그에 반해서 러그 구조가 손목을 잘 감싸도록 설계되어서 나왔기 때문에 착용감이 꽤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롤렉스 요트마스터2 금통을 착용하실 수 있는 체격과 팔목을 가지신 분들이면 그 가격에 이 시계에 한번 도전해보셔도 참 괜찮은 시계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직경 42mm에 방순 100m, 글라스는 양면 반사 방지 사파이어 크리스탈이고요. 파워 리저브는 72시간, 그리고 전체적인 디자인이 스켈레톤 방식을 채택하다 보니까 이런 시계들이 원래 수동워치에나 볼 수 있는 디자인들인데 오토매틱에 전체 스켈레톤이니 마이크로 로터 방식을 채택해서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다란 로터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시계 미간을 망치질 않고 있죠. 로저드비 말고도 스켈레톤 워치를 내놓는 브랜드는 많은데 대표적 모델로는 오데마 피게의 더블 밸런스 휠, 브이블로의 에어로 퓨전, 그리고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피아제 폴로의 스켈레톤,
까르띠에의 산토스 스켈레톤, 불가리의 옥토 스켈레톤, 그리고 리차드 밀 같은 경우는 컨셉 자체가 스켈레톤인 브랜드라 거의 전 제품이 스켈레톤으로 출시되죠. 이 중에 정확도랑 기술 집약으로 치면 구조 강성을 정교하게 설계한 오데마 피게가 좀 괜찮게 평가받고요. 초박형으로 유명한 건 피아제랑 불가리입니다. 스타일과 실용성에 포커스를 맞춘 건 위블로 에어로 퓨전이고 초경량의 초강성으로 강력한 내구성의 독창적 미학으로 유명한 게 리차드 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난이도가 가장 어렵게 만들어진 스켈레톤 워치는 뭔가요 하시면 바로 로저드비입니다. 로저드비 스켈레톤은 실제로 보시면 로터가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극단적으로 빈 공간이 많고요. 구조 강도나 미학적 균형이 최상급이에요. 이 시계 말고 실물을 보시면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 싶은 시계는 까르띠에 산토스 스켈레톤 정도일 텐데 이 산토스는 수동 방식입니다. 문자판 없이 브릿지 구조만으로 시계를 지탱해야 하기 때문에 강성 확보가 핵심이지만 수동이기 때문에 여기에 비하자면 로저드비는 오토매틱까지 구현했기 때문에 난이도가 더 높다고 볼 수 있어요. 이 상태에서 플라잉 투르비온까지 2개나 삽입해버리기도 하니까요. 그냥 이 시계는 미쳤습니다. 우린 이만큼 만들어, 너네 이거 만들 수 있어? 하고 내세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스켈레톤 워치 중에 가장 만들기 어려운 시계가 뭐야 하신다면 저는 가장 복잡하고 정밀한 제작 난이도를 가진 스켈레톤은 로저드비 엑스칼리버 스켈레톤 플라잉 투르비온입니다 하고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술력이 엄청나다 하더라도 마이너스 프리미엄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고, 거기에 연식 좀 된 것들은 반값 정도의 구매가 가능하니 설명을 듣다 보면 이 정도면 좀 살만할 것 같은데, 실물 보고 예쁘면 큰맘 먹고 한번 중고로 질러볼까 하실만 하다는 거죠. 자, 오늘 준비해드린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 하단과 고정 댓글에 저희 청담워치 번호 010-5074-8921 나가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문자 주시면 아주 빠르게 매입, 위탁, 구매 상담이 가능합니다. 청담워치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